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지만 유토피아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은 인류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회를 찾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설계, 다른 하나는 필터. 설계 방식은 노직 필생의 라이벌 존 롤스가 제시한 무지의 장막 뒤에서의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 전체가 모여서 토의를 무진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때? 아, 그건 좀 아닌데? 이런 논쟁 끝에 어떤 합의에 이르고 그 합의에 따라 사회를 설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합의가 잘 될까요? 노직은 일단 회의적이에요. 야, 베토벤이랑 비트겐슈타인이랑 모세랑 손흥민 이랑 장원영이 똑같이 염원할 이상적 세계가 존재할 것 같아? 이 천차만별의 개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이상적 세계란 없어. 그렇다네요. 노직이 보다 더 선호하는 필터 방식은 가지각색의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회를 구축하고 실험하고 수정하고 고수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국가와 같은 강제적이고 단일한 통제 시스템과 달리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꾸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국에는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욕이 절로 나오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당이 되냐에 따라서 전 국민이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서 다양한 공동체로 분리되는 거예요. 호남 지방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령 격주에 한 번 쉬게 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영남 쪽에서는 또 그들의 바람대로 마트가 자율적으로 쉬고 싶을 때만 쉬는 방향으로 잡고,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해답을 내놓는 다양한 사회가 가능해지는 거죠. 개개인은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필터 방식의 이점은 물론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강제의 영역이 축소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어쩌면 필터 방식의 더욱 중요한 강점은 바로 경쟁을 통한 진보가 촉진된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남과 영남 어디가 더 살기 좋아지고 어디가 더 부정부패가 판치고 이런 게 드러나겠죠. 국가의 지배를 당연시해서 독점의 부작용이 만연한 지금과 달리 필터형 방식의 사회들에서는 개개인이 언제든 다른 사회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감행할 수 있어요.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사회 지도부와 그 시스템은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유인을 계속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실패한 사회는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무너져 가겠죠. 현행 국가 독점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경쟁의 구조랄까요? 이런 식으로 인류는 경험과 실험, 실패와 수정을 통해 이상사회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일의 유토피아는 없지만 예비적 유토피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가 확립된 공간이에요. 어때요? 한국에서 별로 잘 알려진 이론은 아니지만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유토피아론 매력적이지 않나요? 반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노직을 통해서 자유지상주의에 입문했지만 노직의 애매한 방법론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 탈덕한 지가 꽤 됐습니다. 노직과 라스바드를 비교하며 노직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오랜만에 노직을 좀 읽었는데 여전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판도 아니고 칭송도 아니고 애매하게 노직 이모저모 느낌의 영상이 됐네요. 그럼 노직에 관해 당신이 몰랐던 5가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노직은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대학원 친구의 권유로 하이에크의 책들, 특히 개인주의와 경제 질서를 읽고 자유주의자가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머리로만 자유주의가 옳다고 생각이 막 들지 실제로 자유주의자는 여전히 나쁜 사람, 좌파는 다 착한 사람, 이런 인상을 지우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노직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만 가득한 개종을 경험한 이후 그는 희대의 역작,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개인이 정당하게 번 재산에 대한 강탈은 그 어떤 마법을 부려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소유권 이론, 재분배에 대한 반대, 정부는 오직 개인의 소유권을 지키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하고 그 이상의 어떤 활동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최소국가론이 담긴 그의 저작은 자유지상주의자의 바이블이 되기 충분했을까요? 그의 태도는 사실 오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다른 자유지상주의자들, 미제스나 라스바드, 아인랜드 등이 국가의 침해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성토,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그들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확신을 강하게 내보인 반면에 노직은 지적 흥미를 목적으로 자유지상주의? 한번 건드려보지 약간 이런 식의 바이브였달까요? 그는 연역적 주장, 이를테면 저술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나의 말이 옳다, 이러이러한 게 옳다 하는 식의 언어는 강제적이며 자신은 그러한 경향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즉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개진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X와 같은 황홀한 경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저술을 이어갔다는 게 그의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노직이 아무리 정교하게 자유지상주의 이론을 가다듬었다 한들 반대편 사회주의자들은 노직? 그냥 재미삼아 학문하는 사람이잖아, 신경 쓰고 뭐 있어, 한잔해 하면 그만이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노직이 라스바드와 같은 다른 걸출한 리버테리언들을 제치고 국가주의로 점철된 당대 학계 주류에서 자유지상주의의 아이콘으로 어렵지 않게 등극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신들, 즉 학계 주류 기득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만만한 리버테리언이었습니다.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애견스러운 면모와 대조적으로 노직은 꽤나 당돌한 생활 자유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 대학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다양한 정부 기관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노직은 그런 걸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나도 뭐 세금을 내긴 했으니까 돌려받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서 갈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미 나는 학교로부터 봉급을 받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나에게 더 얹으려 하지? 싶은 테토 자유지상주의 버전 노직이 승리해서 지원금을 완강히 거부하고 다른 교수들의 지원금 사랑을 은근히 비판했죠. 또 언제는 68 학생 운동의 여파로 학생들의 수업 방해 깽판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즈음이었는데 자본주의 윤리 강좌를 개설하고자 했던 노직에게 어떤 좌익 대학원생이 교수님 이거 수업 가능하겠어요?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인지는 잘 알겠는데 글쎄요 저는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협박을 가하자 노직은 내 강의를 방해하러 오면 널 때려 눕혀주겠다고 한 방 먹입니다. 강의에 대한 거부를 단순히 개인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학생이 맞받아치자 노직은 전단지를 뿌려서 나를 비방하든 다른 학생들한테 내 강의 듣지 말라고 하든 상관 안 할게. 근데 내 강의를 방해하는 건 내가 개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나?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잘 패는 사람이 왜 섹스 운운하는 철학을 말년의 노직은 상속세를 통한 재분배를 옹호하고 책에서 자신의 과거 자유주상주의적 견해에 심각한 결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그가 변절을 했다, 아니다, 여전히 그는 스스로 자유주상주의적 신념을 고수한다고도 말했다, 뭐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변절 논쟁은 결국 굳건한 신념형 자유주상주의자가 아니라 흥미형 자유주상주의를 추구했던 노직의 노선상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씁쓸한 일이죠. 국가주의는 철저하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국가주의는 철저하게 잘못된 건 아닐까? 에 가까운 스탠스였던 노직. 게다가 말년에는 자유주상주의를 버렸다는 평가까지 받는 노직이 오늘날 한국 생활과윤리 교과서의 자유주상주의의 대표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이요. 자유지상주의를 괴상한 곁다리 사상으로 여기고 조금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 현실에 더더욱 힘을 보태는 일이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두서없게 로버트 노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노직보다 더 화끈한 리버테리언들 이야기 많이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리버테리언 페이퍼였습니다.